하나의 그 시리얼라이즈 돼 있는 그 패턴 자체가 이제 고속으로 가다 보면 어떤 PCB를 거치고 이제 커넥터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특성이 이제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특성이 나빠진다는 거는 뭐 지터가 이제 높아진다거나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걸 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I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I 다이어그램 자체가 이제 협소해지고 하다 보면 그 통신이 더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서 우리가 디버깅을 직접 보려면 고속의 그 고속의 오실로스코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거든요. 그걸로 가서 이제 지터를 측정을 하고 I 다이어그램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 없이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FPGA만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입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 패턴, 그 I 다이어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BER 테스트를 해서 이 외부적인 환경이 얼마나 지금 내가 디자인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걸 검증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디버깅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든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나와 있는 오실로스코프라든가 뭐 로직 애널라이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지금 이제 FPGA 알테라 거에 같이 달려있는 그 디버깅 툴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견지가 다를 것 같아요. 이쪽 그 어떤 기기를 갖고선 찍어대는 거 하고 그것도 그걸 갖고선 하는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요 디버깅이 나온 이것도 어쨌든 개발돼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나온 그런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어떤 게 어떨까요? 그게 나온 경우는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28GBps의 시리얼 통신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 28기가 대역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는 정말 엄청난 고가의 장비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이게 고속으로 뭐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만들어지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 개발은 어떻게 뭐 한 대를 임대를 해서 빌리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어떤 튜닝을 거쳐야 되는 작업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장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그런 장비가 필요 없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갖고 이것만 가지고 제공되어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I 다이어그램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BER 테스트를 통해서 이 튜닝을 해야 되는 그 값도 찾을 수 있는 튜닝을 해야 되는 포인트까지도 다 거기서 보여주죠. 그렇죠. 그 어떤 감쇄되는 이제 라인이 길어지게 된다거나 커넥터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그 시그널들이 많이 감쇄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프리엠파시스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퀄라이저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감쇄되는 그 신호들을 다시 이제 복구를 시켜서 데이터를 이제 원래 데이터를 이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런 부분도 자동으로 저희가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툴킷이나 뭐 이런? 툴킷, 이거를 이제 그냥,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그 FPC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구현을 하는 거는 단순히 그 저희 툴을 이용을 해서 툴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버깅이 자동 디버깅 툴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그런 아이 다이어그램이라든가 어디에 뭐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손대가지고 해야 되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그 SOPC 빌더가 이제 뭐 QSys로 변형이 되는데 그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툴로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JTAG을 통해서 저희들 그 툴상에서 이제 JTAG 명령으로 이제 그것들을 다 오퍼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유저도 일단 손을 좀 대긴 돼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자동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보면 돼요. 이제 이거를 뭐 만드는데 크게 어렵거나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하이스피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였을 때, 즉, 하이스피드 저희 고속 트랜시버를 알테라에서 제공하는 FPC에 내장된 하이스피드 고속 트랜시버를 이용을 하였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드 사용자가 설계한 그 디자인의 외부 환경, 어떤 PCB나 아니면 그 커넥터로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변형된 그 신호들을 찾아서 디버깅 하는데 초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툴을 저희들 그 내장된 FPGA에 내장된 그 IP와 그 다음에 저희들 쿼터스의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디버깅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런 어떤 IP라든가 뭐 요즘에 새로 나온 그런 어떤 소프트코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그 부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IP는 하드웨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 IP로 어떤 로직으로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날로그 성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외부의 그 노이즈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한 그 아날로그 블럭이 또 따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블럭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라이징 해서 다시 저희들 그 PC의 화면으로 그거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데모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데모는 이제 생성을 하는 그 방법부터 해서 그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거를 이제 디바이스에다가 올려서 이제 특성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디바이스는 여기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요. 지금 보시면 그 PR 베이스 패턴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VOD 컨트롤만 해서 012로 사용을 했고 프레임파시스와 뭐 폴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아직 가장 기본적인 기능 옵션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트 비트가 했을 때 BER은 다 제로가 나오는 그것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IQ 트랜시버도 지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 지금 있는 디바이스는 그 엔지니어링 샘플 버전이어서 요 기능이 디바이스에 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향후에 그 웹캐스트 이비나를 세미나를 할 때는 그 IQ를 결과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